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이후 이 방청객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어 오니 참관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해주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대학교 김재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서강대학교 안준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기로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호영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원 구중학 책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GBS 테크놀로지 홍수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원그룹 김규태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후 패널 토론 및 이 방청객에 대한 질의응답의 진행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기로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키스텝의 이기로입니다. 우리 국가 R&D를 하면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최근 이제 100조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R&D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올해 정부 R&D가 24조 2천억입니다. 또한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정부 R&D가 27조 2천억까지 되었습니다. 이 R&D가 성장한 배경에는 작년에 있었던 소부장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R&D의 성장 이면에 이제 R&D에 대한 연구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 전략 포럼이 굉장히 의미 있는 포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R&D뿐만 아니라 민간 R&D를 수행하는 수행 주체가 산학연입니다.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 주체들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발제 내용이 그 내용에 부합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먼저 발표하신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혁신 주체 간의 효율적 협력 체계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산학연 주체 간의 협력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고, 또한 산학연 주체 중에서 특히 대학의 어떤 TLO 성장과 국가 혁신 체계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장기술 발표자께서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문가분 6분을 모셨습니다. 보니까 대학에서 2분, 출연연에서 2분, 기업에서 2분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각각 한 5분 정도 이제 먼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아주대 교수님 발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포럼이 공공 연구 성과를 어떻게 촉진하고 지금부터 조금 더 성과를 많이 창출을 할 것이냐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저도 대학에서 연구를 통해서 IP를 이제 만들고 또 연구처장, 산단장을 하면서 대학 전체의 TLO 사업도 보고, 또 최근에는 이제 회사를 차려서 제가 갖고 있는 IP를 가지고 상용화를 하는 그런 거를 쭉 진행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장기술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에서 특허를 많이 출원을 하고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실용화까지 가는 데 비율이 되게 낮고, 그래서 아주대학도 사실은 기술료가 특허 유지비나 특허 출원 비용을 보면 거의 1:1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초기에 선급 기술료 중심으로 기술 이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도 아직 안 됐고 또 그 대학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R&D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거기에 도입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손수정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이 공공 연구가 실제 실용화가 되고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그 특허에 대해서도 변리사분들이 개입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특허,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특허를 만드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코크리에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실 대학에서 어떤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기술 수요 기업에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검증돼야 되거나 확인돼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공공 연구 성과를 창출한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어떤 그거에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중개 연구를 시스테마틱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춰져야 되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TLO라는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은 TLO라는 조직은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게 대학교 정규직원이 하기에는 또 그 학교에서 재정적 부담도 많고 그러니까 자립을 하기를 원하는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료에서 일부를 TLO를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코스트로 하기에는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 공공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어우러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은 TLO라는 조직이 해야 될 것이고 그 TLO라는 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서포트라든가 그런 것이 학교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준모 서강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기루 본부장님 말씀대로 R&D가 이제 100조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좋습니다.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논문, 특허 다 좋은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이노베이션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많은 기업분들 인터뷰 해보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과 다르게 실제 현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학 TLO의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장기수 회장님 발표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이 가진 여러 가지 이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밑에는 이제 재정적인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 등록금 이슈 때문에 아까 그 TLO의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00%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TLO가 존재하고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LO에서는 그 세 가지 기본적인 특성,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우연찮게 지금 제가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의 산단의 어떤 특성이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중간 정도 이제 진행했을 때 되게 재밌는 거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인파워먼트, 이제 권한 위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역량, 캐파빌리티 측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무 그 TLO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TLO에서 하는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트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기가 힘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이 다 다르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TLO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제 특허의 이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특허라고 하는 것은 기술 혁신에서 일어나는 지식을
코디파이드, 그러니까 명백지로서 말이나 글로써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장기술 회장님도 노하우 이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암묵적인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은 사실 특허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뒤 배경에서는 노하우 이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식이 굉장히 복잡한 디멘전을 갖고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R&D의 아웃풋이 특허라고 하는 그런 정형화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고 복잡한 기술 이전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패키징한다든가 밸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TLO의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가, 그 부분이 돼야 정말 우리 R&D 100조 시대에 걸맞는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어떤 김주혜 교수님은 아주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TLO의 중요성과 TLO에 대한 어떤 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안주모 교수님은 TLO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핵심 역량인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호영 부장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두 분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연구 결과 발표해 주신 두 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에 교수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손수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협력은 관계들의 집합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사실 코크리에이션에 대한 성과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관계가 좀 지속 가능해야만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구성 주체들 간에 사실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가 생성이 되지 않으면은 코크리에이션은 사실 허울만 좋은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그다음에 또 저는 시장 차원에서 시장에서 참여하는 주체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시장의 참여자들 간에 사실 이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의 가장 기본은 서로 비슷해야 되거든요, 역량이. 특히 코크리에이션도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주체들은 역량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서로 매진할 수가 있고 또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 코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주체들 중에 사실 가장 취약한 주체가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죠, 기업. 특히 R&D 성과의 1차적인 수요자가 바로 기업인데 그 주체들 중에 기업의 역량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코크리에이션 또 이어달리기, 함께 달리기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역량을 같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역량을 같이 대등한 수준으로, 물론 절대적인 역량은 아닙니다. 상대적이죠. 부여된 역할에 맞는 수행 역량을 올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제 전체 구성원 간의 협력으로서 R&D 전주기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그것만 만든다면 아마 좀 원하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게 연구 성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R&D 전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R&D 전주기라고 하면 흔히 이제 과제단에서 보통 기술을 기획할 때 R&D 기획부터 R&D 시행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용화 이렇게 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R&D 체계가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체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밑에 프로젝트가 있을 테고, 그리고 프로젝트 밑에 이제 다양한 세부 과제들이 있고, 그 과제들에서 또 마찬가지로 기술이 수백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R&D 전주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면 맨 밑에 기술 단위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기술 사업화도 전부 사실은 기술 단위로 이루어지죠. 그 위에 있는 사업이나 그 프로그램 단위에서의 사업화가 아니라
기술 단위에서의 사업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전주기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레벨이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크리에이션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조금 더 성장하려면은 반드시 그 전주기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올라가야 되겠다. 즉 최소한 프로젝트 단계 그 정도. 그래서 수십 수백 개 정도의 R&D 과제를 포괄하는 그 프로그램 단위에서의 전주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만 비로소 코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 차원에서 아까 기업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노력이 꼭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기업의 역량이든 또는 기업의 수요, 우리는 많은 정책 과제에서 기업의 수요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수요를 어떻게 R&D 기획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업의 수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흐물흐물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지나 또는 암묵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실제 기업은 대부분의 그 원하는 그 수요는 암묵지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실제 형식지로 나오는 수요는 실제 우리가 R&D 기획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요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수요는 실제 암묵지인데, 그거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 암묵지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주체의 노력으로 하기가 어렵다면은 이런 코크리에이션 체제 하에서 구성 주체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수요를, 특히 암묵지 형태로 존재하는 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발굴된 수요를 이제 코퍼레이션 안으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비로소 그 협력 체계가 좀 바람직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까 송수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R&D 전주기에 대한 고려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수요 발굴을 위해서 특히 암묵지 형식의 수요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구중옥 책임기술원 오셨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중옥입니다. 앞서 그 주제 발표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학 내의 TLO의 역할과 책임 관련해서는 대학 내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중개 서비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LO가 사실은 대학의 재정 여건상 재정적인 어떤 자립하는 많은 시일과 또 여러 장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연구 성과물들이 시장으로 기술사업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TLO와 같은 중개 서비스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연구 혁신 주체 간, 또 기술사업화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도 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개별적 접근이나 관점보다는 상위 중개 서비스 기구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R&D 예산이 좀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발표 관련해서 혁신 주체 간 코크리에이션 관련해서 조금 해외 사례 2가지 정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체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학 분야의 강국입니다. 전자현미경을 세계 최초로 양산할 만큼 강국인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주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혁신 주체 간 협력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루는 건 연구개발 혁신, 그리고 광학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 또 체코 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광학 기기의 마케팅이나 홍보, 또 국제화, 이런 것들을 같이 산학연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주제를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어떤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협력들을 추진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조금 견주어 볼 만하고요. 다른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비연 말씀드린다 하면, 일본의 게이오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수로가시에 첨단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첨단생명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5개의 바이오벤처 기업을 설립할 만큼 일본 내뿐만 아니라 국제화된 그런 그 창업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그 대학 TL의 역할은 그 개요 대학의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 그 지자체의 기술사업화 공적 자금 투입, 그다음에 어쨌든 인력 양성 이런 부분까지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같이 하면서 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사업화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대학 TL의 장래적인 역할과 책임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체코의 광학 클러스터와 일본 게이오 대학의 첨단생명과학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사례는 그 앞으로의 그 대학 TL의 역할과 위상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좀 모델로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TLO는 그 대학 내 TLO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그 공공연구소 그리고 지자체 그런 혁신 주체들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어떤 공공기관과도 좀 긴밀한 협력에 참여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로 할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학 TLO가 그런 기술 이전 거래에 관한 어떤 중개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을 하려면 그런 어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뒷받침, 마중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조금 많은 참여와 협력을 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박호영 부장님은 코디네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신뢰뿐만 아니라 어떤 능동적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한 협력 자체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보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상위적으로 좀 올라와서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수요 발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조공학 책임기술원 떼쓰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이나 보상책에 이런 어떤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기업에서 오신 두 분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열 GBS 테크놀로지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BS 테크놀로지 홍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손수영 연구위원님 그리고 또 장기술 박사님 또 이렇게 제안 발표해 주셨는데, 먼저 손수영 연구위원님 말씀을 통해서는 코크리에이션 함께 달리기다, 또 그리고 전주기적 활동에 함께하기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코크리에이션의 사례로서는 MIT 대학을 말씀하시면서 연구계와 산업계가 간극을 최소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장기술 박사님의 TLO 역할을 통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또는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의 한 70% 정도가 장농 특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가 여실히 이제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민간 기업에서 그리고 또 키스트나 카이스트 같은 그런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쭉 연구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실제 체험했던 것을 통해서 지금은 기술 창업화 또는 창업화 컨설팅, 그리고 또 유망기술 발굴 및 관련된 그런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보면 창업 컨설팅 하게 되면은 창업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냐면, 저는 이러이러한 네트워크도 있고 이러이러한 경험도 있고 이러이러한 아이템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될 수요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커스터머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페이백, 리워드를 얻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얻는 것인데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 연구원도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연구원 창업 또는 교수 창업, 전문가 창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상에서는 늘 달란트가 퍼포먼스를 계속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개발이 되면 세계 최고 기술이다. 조금 양보하면 국내 최고 기술이다. 조금 더 양보하면 이제 업계 최고 기술이라 하는데 기업체가 필요한 것은 그런 세계 최고 기술이 아니라 국내 최고 기술이 아니라 양산성 있는 기술 또는 가격 경쟁력 있는 기술 또는 재현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공공 연구 성과 활용 확산 전략의 관점에서는 정말 고객이 원하는 기술, 소위 말해서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든 전문 연구 출연기관 26개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런 연구기관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들이 과연 고객이 원하는 기술, 소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가인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삼성 종합기술원을 비롯해서 연구 전담부서까지는 코이타에 등록된 연구소는 한 4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 4만여 개가 다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수많은 연구소, 등록된 연구소가 내가 필요로 한 기술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너무나 막혀지는 게 많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TL을 통하든 혹 또 전문 NTIS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계속해서 그런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런 창구가 필요한데 그런 창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그런 방식들의 단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위 지속적인 영업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브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연구원 또는 대학 산업협력단,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그런 소위 기술 공급의 차원,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또는 또 그거 관련된 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수요 기반 혁신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 내가 필요로 한 기술을 소싱을 할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한 단계 넘어가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는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들이 늘 나는 이 연구를 하면 특허를 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술을 적재적소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 그런 기술들은 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도 생명체에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특허가 등록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태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수요 기반 혁신 플랫폼을 프라이빗 섹터에서 좀 잘 구축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공급자 또는 수요자 또는 그것을 활용자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공공 연구 성과는 우리가 70%의 특허가 장롱 특허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서 기술료를 받는 그런 것이 정말 특허를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보다 많아질 수 있고 하는 것이고 왜 기업체에서는 선행 기술료를 먼저 내고 소위 러닝 로열티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은 결국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현재 상태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애로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같이 소통한다면 그래서 아까 우리 손수정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구계와 산업계가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편의 입장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고객은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의 고객은 기업체라는 것이고 기업체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체도 있지만 연구전담부서밖에 없는 서너 명밖에 없는 그런 작은 정말 엠브리오 같은 데도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기술이 어떻게 공급될 수 있는지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태 당원그룹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당연히 김기태입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도 뭐 기술사업화 기획이나 그 예타나 이런 기획을 하는 컨설팅 회사의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발제해주신 스태피의 손수정 박사님의 코크리에이션 발제하시면서 일본 이제 니케인 이하의 연구소 그 바톤전 예전에 기획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코크리에이션에 옆에 계신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워킹할 수 있는 어떤 상위 계획과 구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단에는 이제 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워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아젠다로서의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젠다의 적음이라마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최근에 이제 4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 계획에서 그동안에 이제 공공연구 성과의 어떤 성과의 트레이싱을 이제 그 기관이나 이런 어떤 주체가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의 트레이싱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어쩌면 코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그 공공연구사학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아니면 확산이 어떤 현재의 포지션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 좀 구체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카우터민 장기수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학들 이제 올해가 또 뭐 손 박사님 내일 또 하시겠지만 산업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술사업화 이제 기초법 20주년 제정이라고 해서 기술사업화 2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대학들의 티어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양적 성장했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 성장을 했는데, 다만 이제 러닝 로얄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수익 모델의 가장 큰 저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통상 실시는 뭐 대학들이나 출연 공공연구기관도 한 5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실시에 대해서. 다만 통상 실시가 형식적인 통상 실시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이제 통상 실시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통상 실시 통한 경상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좀 러닝 로얄티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이 관계에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기업부설연구소로서 R&D를 이제 뭐 정보 R&D를 통한 R&D 레버리지를 통하고 저희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학 출연년들의 기술도 최근에 기술 이전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의 예시로 지난주에 모 출연년의 모 박사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되게 그 인상이 되게 깊었습니다. 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그분의 기술이 저희가 일단 찾아갔고요. TLO를 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저희가 여러 번 서치를 하면서 찾아갔고, 그다음에 그 박사님하고 미팅하면서 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다양한 소비재 사업체 뭐 B2C, B2G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술의 검증,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겟 프로덕트를 기업이 원하는 걸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타겟 프로덕트를 먼저 정해줘서 하면 그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동안 정책적으로 많은 그 얘기들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대학 출연년의 연구자가 실제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타겟 프로덕트를 먼저 얘기하는 연구자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박호영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가 T를 통해서 기술 찾는 게 아니라 기업은 연구자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수 회장님 말씀 노하우 이전, 당연히 기술 이전만 끝나면 안 되고 기술 지도라든지 그 외에 연구진이 저희는 연구진도 채용할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가장 그걸 이제 리서치 트랜스포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 실제적으로 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연구자분한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그분이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홍수열 대표님께서는 코디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그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갖고 있는 기술의 어떤 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기술 거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제언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김규태 본부장님께서는 그 산학연 주체의 코디네이션도 중요한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연구자 개개인 간의 어떤 코디네이션도 그 협력, 그 민간하고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 그 러닝 로열티 통상 실시권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그 전문가로 오신 토론자 6분은 토론을 일단 했고요. 혹시 그 토론한 내용 중에 발표하신 그 손수정 박사님이나 그 장기술 회장님 혹시 코멘트 뭐 답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혹시 없으신가요? 네. 혹시 손수정 박사님? 네. 네. 따로 없으시면은 오늘 그 방청객, 이 방청객이 6분 계십니다. 6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서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